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4.12를 기록했고요. 오늘 3.8%의 조금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는 2.82%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는 1.27%의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3.8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테슬라의 MDD 값을 한번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48.34%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의 전 고점이었던 414.5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93.59%의 상승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조금 먼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로써 미국 주식은 이제 8월이 끝나게 되었고 다음 장부터는 이제 9월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9월에는 연준이 발표했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연준의 미팅은 현재 9월 17일에서 18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날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에 따라서 또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연준이 결정한 금리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게 된다면 2022년부터 급격하게 인상한 금리를 볼 수 있고 최고 5.3%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부가 코비드 시절 방만하게 운영한 정부의 정책이 아무래도 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 세계가 금리로 인해 고통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물가 인상의 시그널은 최근 들어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더 이상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해 목표를 2%까지 낮추며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이 많은 소비재 상품들의 가격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할부 이자가 내리게 되면서 가격을 좀 내리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낮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판매도 증진하게 될 것을 전망하게 됩니다. 자, 언론에서는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인기가 없어서라며 테슬라가 더 많은 차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가장 큰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과연 저금리 상황에서 판매가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9월이 지나고 한 달만 더 있게 되면 10월 10일 테슬라가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로보택시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한 달 정도 남았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그런 포스터 같은 것을 뿌리면서 홍보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테슬라는 현재 그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자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또 연기된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나오게 되었고요. 심지어 구체적인 날짜가 10월 10일이 아니라 12월 12일이라면서 새로운 날짜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루머까지 나오면서 점점 더 혼선을 더하고만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연기와 관련된 모든 소식은 루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태뉴에서는 현재 다루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공식적인 테슬라의 연기 발표가 나오면 그때 확인하면서 계속 테슬라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의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독점으로 발표했는데요. 테슬라의 이벤트 공개 장소가 할리우드 스튜디오라니 나름 좀 생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 기존의 테슬라였다면 테슬라의 행사들이 어떤지를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 테슬라의 행사는 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고 테슬라의 공장 안을 좀 비워두고 이곳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곤 했는데 이 심지어 세미트럭을 공개하는 이벤트에서는 그냥 세미트럭 위에 올라가서 이벤트를 개최했고요. 이런 테슬라의 이벤트는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하던 이벤트와는 많이 달랐던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AI 이벤트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의 이벤트는 대부분 대학의 학회 세미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이벤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질문과 대답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마치 공대생 과제 발표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다른 IT 기업의 이벤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애플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시리의 바뀐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스크린과 합성까지 하며 버추얼 스튜디오의 기능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며 많은 그림과 예제로 이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최근 엔비디아에서 개최한 GTC 2024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우선 행사의 장소가 매우 거대하고요. 엄청난 관중이 한 장소에 있을 수 있게 하면서 엔비디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시총 2위 기업의 위험 역시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로봇을 소개하는 방법은 테슬라와는 다르게 스토리를 가지고 등장을 하고요. 이벤트를 보고 있는 청중들과 온라인 관중까지 생각하면서 관심 있는 이벤트로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보여주고 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엔비디아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이벤트를 다 보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테슬라의 이벤트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것을 더 어렵게 설명하는 이벤트가 지속되었는데요. 특별하게 대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를 시청하는 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청중을 이해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실패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이벤트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벤트의 성격에 달려 있는데, 테슬라의 구인 광고의 역할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보라고 만든 이벤트고요. 이 이벤트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앞으로 테슬라에 와서 직접 일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청중의 난이도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많이들 기대를 하며 이런 테슬라의 이벤트를 보다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워너브라더스의 디스커버리 영화 스튜디오에서 현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로보택시의 공개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루머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10월 10일에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이 시설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는 110에이커 규모의 부지로 이곳에서 배트맨의 영화도 촬영된 적이 있다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쇼인 프렌즈 등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촬영했던 장소라고 하니 과연 어떻게 로보택시를 홍보하려고 하는지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워너브라더스에서 이벤트를 하냐라는 이런 질문에 현재 응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이 테슬라는 사람이 필요 없는 로보택시를 개발 중이고, 또 소비자가 로보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앱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번 LA 행사에서 이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테슬라는 7월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와 같이 디자인 변경 요청과 프로토타입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로보택시의 행사를 10월 10일로 연기한 상황인데요. 이 스튜디오의 규모와 그 위치를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굉장히 큰 기대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다른 뉴스로 넘어가게 된다면, 테슬라 오너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인 스마트 소환 기능이 곧 가능하게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자, 새로운 스마트 소환 기능의 이름은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요. 이름의 앞 글자만 따게 된다면 ASS라는 단어가 되고, 분명 다른 의미도 있는 글자이긴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스마트 소환 기능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버튼에서 M만 누르면 이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이 자신의 위치로 이 차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예로 장을 다 보고 마트 앞에서 주차된 차를 부르면 이 차량이 호출되어서 사용자가 있는 위치로 차를 자동으로 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사용자를 마트 입구에 내리고 이 차는 스스로 돌아가서 주차할 수도 있게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기능이 출시된 것은 몇 년 전이고, 많은 사용자들은 그 기능을 직접 시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테슬라가 비전 온리로 전환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개선이 또 필요했고요. 뿐만 아니라 호출 시 잦은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험한 기능으로 치부되게 되었는데, 최근 테슬라 앱의 업데이트에 보게 된다면 이 기능이 현재 마지막 조정 단계에 있으며 테슬라 앱에서 베타의 이름을 달고 다시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새로운 ASS의 기능이 FSD 버전 12.5와 함께 출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었지만 이 번들로 8월에 출시된다라던 ASS가 8월 말에도 출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9월 초쯤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리뷰와 또 동영상들이 9월에 올라올 것만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트나 공영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주차하면 가끔 어디에 주차했는지 잃어버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차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테슬라 오너는 이런 사진 촬영이 필요 없고요. 앱의 버튼만 누르게 된다면 주차되어 있던 차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로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주차가 된 차가 어디 있는지 헤매는 일은 앞으로 ASS가 보편화된다면 없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이런 기능이 더 간절해질 것 같은데요. 로보택시의 기능처럼 마트에 운전자를 내려주고 스스로 주차했다가 다시 마트에서 나오는 운전자를 태우고 집으로 가게 된다면 FSD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특집 기사를 내면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테슬라의 미래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회사의 주식 가치를 수조 달러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로보택시라는 서비스가 언제 상용화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지 이런 여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꼬집었고요.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회사의 미래가 자동차 제조와 판매가 아닌 인공지능에 달려 있다며 월스트리트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해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 동안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말하는 것처럼 뉴욕타임즈에서는 로보택시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웨이모나 크루즈도 로보택시로 언제 수익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로보택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출시해봐야 웨이모와 우버, 리프트와 아마존의 자율주행 사업인 죽스,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와 BYD 같은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상황이라며 자율주행 택시 산업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또 수익성이 낮다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말하고 있고,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로보택시 시장이 언젠가 5조 달러의 가치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장벽과 경제적 장벽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혹시 테슬라가 이런 기술의 장벽을 파괴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단일 기업이 택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공해도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돼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동맹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1월 선거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테슬라의 사업에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전망하고 있지만 정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다른 경쟁사들과의 비교는 가당치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로보택시 시장을 테슬라가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에 열리는 이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일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같이 10월 10일에 열리는 이벤트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